봉투의 주인을 찾아서 그쪽에 있는 영혼과 결혼식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영혼교에서 이렇게 154마리가 모두 안락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만의 부초는 어디인가요? 타이베이의 부초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하는 바로내국생활입니다. 대만 통계청에서 대만 가구당 총소득과 지역별 교육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해서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대만에서 가구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나 타이베이였습니다. 타이베이는 한 가구당 가격이 약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구라고 하는 거는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2인, 3인, 4인 혹은 그 이상의 가구도 될 수 있어서 1인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가구당 총 소득은 1년에 약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까오슝, 타이종, 타이난 요 정도가 있을 텐데요. 2등을 차지한 곳은 신주라는 곳입니다. 신주라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 수원, 울산 이런 것처럼 특정 산업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TSMC라든가 미디어텍 같은 회사가 이런 신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주에서는 가구당 가격이 약 6천만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특별한 점은 신주에서의 교육비가 타이베이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신주에서는 IT 쪽이 강세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새로운 세대, 조금 신세대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신흥부촌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베이와 신주를 포함한 대만 전체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5,200만 원 수준인데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최소 30%에서 40% 이상 나니까 이거는 조금 차이가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청에서는 왜 타이베이와 신주의 소득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평균 임금도 높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부동산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소득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꼭 임금뿐만 아니라 투자 소득도 이렇게 가구당 소득을 높이는데 한몫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라이브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만의 부초는 어디인가요? 타이베이의 부초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이베이도 지역이 여러 개가 있고 부촌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촌은 이제 신이구가 될 수 있고 단, 그리고 네이구, 그리고 티엠무 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높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대만 취업이나 아니면 대만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당 가구 소득의 도시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촌이 어디인지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대만의 빨간 봉투 이야기 아시죠? 바닥에 있는 빨간 봉투나 아니면 꼭 빨간 봉투가 아니라도 땅에 떨어진 거는 제가 줍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베이 동쪽에 있는 이란이라는 곳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빨간 봉투를 주웠다고 해요. 그래서 빨간 봉투를 줍자마자 그날 밤부터 가위에 눌리고 나랑 결혼해달라는 이렇게 환청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고 둘째 날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몸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국룰이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사실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그 다음부터 환청도 들리고 몸도 안 좋다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빨간 봉투의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빨간 봉투 안에는 보통 일찍 돌아가신 남성이나 여성의 영혼을 이렇게 넣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봉투의 주인을 찾아서 그쪽에 있는 영혼과 결혼식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영혼 결혼식까지는 했는데 영혼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몸도 엄청 건강해지고 또 자기가 하던 사업도 엄청 잘 되고 엄청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 봉투를 주는 게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해졌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빨간 봉투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뉴스에 났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그런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 뉴스에 난 걸 보면서 아, 이런 걸 뉴스에 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도 한번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고 또 누가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야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뉴스에 나타난 거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을 강타하고 있는 뉴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까오슝 이야기예요. 까오슝이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 찌롱항이랑 더불어서 대만의 어떤 큰 항구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까오슝은 뭐 몇 번째 안에 드는 항구라고 해요. 그래서 항구 안에 있었는데 어떤 작은 배가 있었다고 해요. 작은 배가 이렇게 세관 직원이 가서 보니까 뭔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관 직원이 처음에는 뭐 이제 생선주스러운 고양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해서 들어보니까 배 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배 안을 열어보니까 그 배 안에 밀수입된 아니면 뭐 밀반입된 고양이 154마리가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고양이를 밀수하나 봤더니 뭐 러시안 블루도 있고 조금 희귀 고양이들을 이렇게 밀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은 반려묘나 반려견의 시장이 대만에 있는 어린이의 숫자보다 많을 만큼 조금 시장이 크고 동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국가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만은 방역에 철저한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밀반입된 고양이나 밀반입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해요. 뭐 질병 검사도 안 되어 있을 거고 예방 접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뭐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은 이제 뭐 안락사 시킨다거나 살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반려묘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서서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렇게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까오슝이라고 했잖아요. 까오슝 시장도 나서서 이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바꿀 수는 좀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4마리가 모두 안락사 처리됐다고 합니다. 주변 반응이나 인터넷 반응을 봐도 고양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뭐 그거는 기본 존재로 깔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게 고양이가 됐든 아니면 다른 파충류가 됐든 다른 동물이라도 똑같이 안락사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고양이라서 안락사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또 이번에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밀반입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뭐 고양이는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밀반입한 사람의 처벌의 수위가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적용되는 법령은 밀수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보통은 이제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보석금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책정된 보석금을 보니까 6만 대만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6만 대만 달러면 대만에서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되는 게 이게 그렇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닌가. 150마리가 넘는 동물을 이렇게 안락사 시키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만 미디어에서 나섰어요. 대만 미디어에서 나서서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면서 보석금 내고 나가는 사람의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걸 찍어서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정의구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서 음식을 수입을 하는데 대만은 이제 고기류는 수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수입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음식에 막 싸서 고기 70g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베트남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심지어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의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대만 관련 이야기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거지만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라이브 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라이브도 오시고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쓴 이유는요, 이제 대만이 아직 방역 단계 2단계라서 실외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